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경제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은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경제가 위기를 겪습니다. 브라질이 그랬습니다. 평화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집니다.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능력 있고 또 능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또 위기에 강한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다시 살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편을 갈라 싸우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21일 진행된 법정 공식 1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날도 왜 이재명인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며 어려운 말 하나도 복잡한 논리 하나 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 그에 대한 신뢰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물어봐요.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잠시만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4명이 참가한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무식과 유식, 무능과 유능, 거짓과 진실이 충돌하는 토론이었는데요. 아무리 암기력이 좋다 해도 미천이 드러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기싸움은 토론 태도와 방식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이 방역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의견을 심상정 후보에게 묻자 이재명 후보가 발끈했는데요.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도 이전 토론회보다 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일부 답변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후보들의 공방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배우자 의혹으로 번졌고 심상정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각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이 밖에도 이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자,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첫 번째로 부산저축은행, 아까 첫 번째 전제가 그겁니다. 1억 3억 5천이 아니고 투자 금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왜 3억 5천이라고 하세요?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두 번째로. 대답을 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나 질문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범죄 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피해를 줬잖아요. 개발 못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더 뺏었고, 5,800억 더 뺏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윤 후보님 가족은 집 팔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김만배, 핵심. 영장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그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 남욱 12년 동안 CR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거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개발 허가해주고 개발 이익 다 민간이 가지게 해줬지 저처럼 공공개발하려고 시도해서 5천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후보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주치가 안 지금까지 지키는 없는 거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결국 대장동 의혹을 두고서 두 후보의 공방은 난타전으로 격화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팩트를 짚어가며 진실을 캐물었고 수세에 몰린 윤석열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로 반격했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퍼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일단 급한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특별한 보상 이게 먼저라는 말씀드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부스터 샷도 필요하다.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폄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세 번의 공식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으로 토론은 시작됐는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방법과 규모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는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피해 지원이 시급한데도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가 규모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작년부터 50조 지원을 강조해왔다며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 떠넘겼는데요. 자신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대선 이후에 지원하겠다고 한 말을 잇는 선택적 기억 상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강조하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말하고 있다고 공격까지 했는데요. 이에 황당한 이 후보는 우선 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방역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정 건전성 문제의 유력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소상공인 채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불평등은 현실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 투자는 오히려 민간의 구축 효과로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올해만도 한 2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이때 그러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말고도 것에 많이 있습니다, 비해서는 대표님. 네, 네.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서로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성장을 어떻게 이룰지,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 성장을 위해선 각 분야별 불공정 해소가 중요하다며 구조적 성별 차이가 없다고 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역시 윤석열 후보는 또 버벅거리면서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는 과연 루즈벨트의 뉴딜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나 있나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주식시장 양도세 폐지를 놓고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였는데요. 왜 민감한 시기에 폐지 공약을 내놨냐는 거죠.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윤 후보를 압박했는데요. 윤석열의 허둥대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지역 화폐 효과를 놓고 안철수 이재명 후보의 설전이 거셌는데요. 역시 헛똑똑이다운 안철수의 위용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한 성장을,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 안철수 후보는 관치경제 철폐를 내세웠는데요. 이날 토론은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업그레이드된 사이다의 청량감이 윤석열을 떡실신하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아는 게 뭘까요? 물론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겠죠. 그런데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대선이 앞으로 16일 남았습니다. 누가 진짜 대통령감일까요?